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맡은 김호경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FOMC 회의 결과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모든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뉴욕 증시 AI 기대감이 강세장을 이끈 만큼 좀 낙관론이 지속될지 아니면 단기 매도세를 좀 초래할지 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도 연구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저희 옥둥이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조준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출연하는 것 같은데 3주째 계속 시장이 좋아서 저도 마음이 되게 놓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가격이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단기적으로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4주째 좋아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시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는데 좀 내려놓고 하시겠다. 오늘 어떤가요? 지난주에는 헤어와 뭐 메이크업을 내려놓으셨다. 오늘은 좀 어떤 걸 내려두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셨다. 주가 계속 오르니까 조금 마음을 비우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차분하게 또 좋은 꿀팁들 많이 우리 옥둥이 분들에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앤 스마트한 준기 연구원님과 함께 내려놓으시면서 시작하는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옥 반장님, 그럼 그 시간이죠. 오늘 선물 상황 어떤지 짚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 위반 추가 조사를 한다는 소식에 이 프리마켓에서 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빨간불을 보이고 있죠. 0.09% 하락을 보이면서요. 24,092포인트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S&P 500은 초록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0.09% 상승을 하면서 6,594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초록불 기대했지만 오늘 이번 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양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워낙에 지금 좀 높이 오다 보니까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조금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 맞는 건 같아요. 한번 우리 옥둥이 분들과 함께 장을 준비하면서 오늘 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옥둥이 분들 주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옥 반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오늘도 옥둥이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카이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어서들 오셔서 인사들 많이 나눠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오늘 또 50억 만들기 박진선님께서 반갑습니다. 오카 해주셨고요. 오카 어서 오세요. 그리고 레인메이커님께서 또 이렇게 내일 또 소판지수 나오니까 봐야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고 우렁님께서도 오늘 오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면은 더욱더 반갑고 또 새로운 이름이 보이면 또 더더욱 반갑고 그리고 항상 오시던 분들이 안 보이면은 어디 가셨지 좀 기다리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기다리면서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옥둥이 분들 어서들 들어오셔서 많이 채팅 남겨주시고 또 인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둥이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오늘의 이슈픽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오픈 AI입니다. 최근 오픈 AI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돈을 막 쓰기 시작했고요. 기술업계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지난주도 저희가 계속해서 오라클, 브로드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오픈 AI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적자가 있다는데 자금은 좀 어떻게 조달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픈 AI는 지금은 돈 버는 것보다 투자가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9년까지 1250억 달러의 매출 전망이 나왔고 이런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오픈 AI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챗GPT가 대중화된 2022년 말 이후 오라클, 브로드컴, MS, 엔비디아 등 시총이 4.5조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AI 시대에 좀 기술력도 중요한데 누가 이 돈줄을 쥐고 있는지 이게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AI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픈 AI 정말 이제 뭐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맞고 네. 근데 이제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네. 지금 오라클의 백로그 90% 이상이 오픈 AI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데이비슨 이제 분석가인 길 루리아 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게 오픈 AI 때문에 다 의존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어떤 기업만 돈을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시장의 관심도가 지난주에 오라클 높아졌었고요. 지금 오픈 AI는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재료가 나오면은 분명 호재인 것 같지만 위험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호재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숫자 찍히는 게 다시 이제 수익률로 돌아온 게 지난주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 아무래도 이게 완벽하게 사실 1대1로 매칭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머가 뭐 대부분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까지는 아마 확인을 명확하게는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보통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일단 안정적으로 물론 주문을 주는 곳이 변심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캡티브 마켓이라는 게 딱 잡아놓은 물고기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을 많이 올리게 도와주는다는 관점에서는 정말 좋죠. 근데 그렇죠. 돈을 찍어주니까. 근데 싫다고 하면 네.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이 고객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고객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대부분의 매출이라던가 수익을 인식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종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문 주는 사람들 입장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쉬운 건 아무래도 주문 주는 것보다는 받는 곳이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오라클의 이제 매출 90%가 오픈 AI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비싸서 못 하겠다 그럼 한 반 깎아줘 이러면 어떡하죠? 완전. 벌써 숨 막히죠. 근데 그게 꼭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사실 뭐 관세나 이런 것도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 에이 설마 하겠어 하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벌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설마 했는데 다 벌어지니까 네. 다들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네. 미국을 가는데 네. 만나면 다행이잖아요. 그쵸. 못 만난 나라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나도 면전에서 좀 모욕을 당하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설마 하겠어 하는 것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당장 오픈 AI가 그렇겠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엔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면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건 분명히 우려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라클 회장님이 지난주에 1등 되셨거든요. 맞아요. 다시 오랜만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현재 적자 상태인 오픈 AI가 2029년까지 연간 1,2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적자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죠. 매출이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하고 그게 나중에는 투자를 어쨌든 많이 하니까 나중에 그게 더 큰 매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다 기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도 쏴주고 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받아들여지는 구간이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적자여도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네. 그리고 금리를 지금 4.5에서 이제 요번에 내려줄 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7%까지 올린다. 네. 하면 사실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것들 의미가 별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국면별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설득력이 있다 또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정해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구간이어서 크게 걱정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좀 안 좋게 보자면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네. 이제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올 때마다 구글 좋다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구글 지금 계속 데이터가 일단 좋으니까 네. 어쨌든 챗GPT가 만들었지만 지금 다 따라 한 다음에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챗GPT가 선두 주자로 처음에 치고 나간 건 맞지만 뒤에서 이제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경쟁이 아예 없던 상황보다는 지금 난이도는 이들 입장에서 높아진 건 맞다 하면은 어떻게든 수익화까지 빨리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덜 치열해질 가능성은 없을 거고요. 네. 네, 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AI 관련된 거 얘기하고 있지만 모바일 시대로 전환이 될 때 유통시장의 혁명 우리나라 기업 이제 뭐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쿠팡으로 보았잖아요. 그때 저 투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냐 그랬는데 지금 확실한 수익으로 올라오는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 기대감과 지금은 또 다른 양상을 띠고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픈 AI로 필두로 하는 여러 가지 AI 산업에 있어서 먼저 투자를 해주는 쪽이 향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들이 캐펙스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가불관계처럼 말씀하셨지만 오픈 AI도 오라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라클이 이때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가불관계 장수하셨어요. 네. 오라클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전세가 역전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라클이 막 다 의존되게 절대 매출 구조를 안 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가 진위도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RPO 같은 경우는 그 결국에는 아직 매출 수주에 관련된 부분이 매출로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들을 공개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두고 볼 대목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회장님이 이때까지 하다가 또 지금도 1등이 되셨는데 쉽게 그런 부분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예인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옥둥이 분들과 투자자들을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런 호재들 있는 거 다 알겠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다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AI 시대에서 그래도 투자를 다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어느 포인트에 집중을 하면 더 좋을지 너무 많으니까 다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뭐 일단은 이 AI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도 뭐 하드웨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가 특히 그 안에서 기업을 고른다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잘 될지 하나만 찝어서 딱 맞출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들이 다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편한 방법은 ETF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하겠지만 뭐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승자는 한 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몰빵을 해서 소위 하나만 집중 투자해서 만약에 맞췄다. 그러면 많이 벌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못 맞추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ETF를 갖고 분산을 자동으로 시켜준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AI에서 가장 범용적인 ETF 추천 한두 개 해주시고 거기서 조금 몰빵을 하고 싶다, 남들보다 더 벌고 싶다 할 때
특정된 그 네. 최근에 테마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AIQ라고 네. 이제 글로벌 X라는 이제 우리 미래세 자산운용이 갖고 있는데 네. 그곳에 낸 이제 AI랑 기술 관련된 종목들 담겨 있는 ETF를 일단 그거는 제 원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AIQ. 그리고 뭐 국내 증시에도 사실 AI 관련된 ETF들이 상장돼 있고 뭐 반도체도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필라델피아 AI 반도체도 따로 지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추종하는 ETF가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완전 장기 투자로는 추천 안 드리긴 하는데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도 분명히 한정된 자금으로는 좀 시장 노출도를 높이는 방법도 사용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3배짜리까지 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보통 이제 TQQQ 이제 나스닥 3배 또는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거의 대명사죠. 3배이기 때문에 이게 3배가 이 지수 가격에 딱 3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일 수익률의 3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5% 움직인다 하면은 하루 만에 15% 움직이는 것만큼 근데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은 어쨌든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선택지이긴 하고요. 분명히 한정된 돈으로 레버리지 올려서 벌 때 확실히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거는 또 저희는 또 다운사이드 리스크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계정 전에 지금 2%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기사 보면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서 3배짜리 샀다 하면은 이제 라면 먹어야죠. 라면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ETF로 좀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아이온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주가 18%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8%면 엄청 오른 건데요. 무슨 호재가 좀 있었던 걸까요? 6월에 있었던 인수합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국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옥스퍼드 아이오닉스가 큐비트 연구에 좀 특화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번 인수로 좀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기술력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서 인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이 기술 선점을 위한 인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 양자 컴퓨팅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자 역학, 양자 컴퓨팅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조금 간략하게 개념도 좀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이 아이온큐 경영진은 엔비디아가 멜라녹스 인수 사례를 되게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하게 되면 큐비트 개수하고 충실도가 업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면서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의 인수를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처럼 거대한 플랫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네. 현실성이 있나요? 일단 양자 컴퓨팅 요거 뭐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어떤 로직에 돌아가는데 이번 인수권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간략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컴퓨팅이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면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상용화랑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막 정말 뭐 기상청 있는 슈퍼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는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말씀을 주셨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는 그냥 사실 저 이제 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 딱 그거 화질을 빨리빨리 게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멜라녹스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더넷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 기술인데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결국 처음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까지 얹으면서 네. 네트워킹까지 얹으면서 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토탈 솔루션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렇군요. 한 단계 더 해서 단순한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좀 한 단계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반응이 한번 왔다라고 봐주시면 그래서 생태계 얘기를 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네. 이런 컴퓨터는 기본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이런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가겠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근데 이제 아이온큐 CEO가 기술 로드맵의 경쟁사보다 5년 앞서 있다. 맞아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아주. 네. 5년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하죠, 어마하죠. 5년이면은 딴 애들은 아직 그 학교 입학 안 한 수준이라고 봐도. 그렇죠. 이제 대학생이면은 남들은 중학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맞나요? 저도 뭐 기술 전문가 아니라서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 경쟁사라고 하면은 레기티 컴퓨팅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주가 사람들이 좋았잖아요. 둘이 거의 같이 가기는 네. 하고요. 기술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아이온큐라는 거는 트랩드 이온이라고. 네. 어렵네요. 네,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소형화인데 대중화를 좀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타겟. 물론 이미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에다가 확장성이 좀 더 좋은.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CEO가 이야기한 게 리게팅 컴퓨터를 지칭한 거예요? 직접은 얘기 안 했지만 그 두 개가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렇구나. 뭐 이제 구글이나 IBM도 사실 이걸 하려고 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칭했을 수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긴 합니다만은 5년 앞서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긴 해요. 그렇죠. 저는 물론 앞서 있을 수 있는데 뭐 앞서 있던 어느 정도의 격차이든 따라잡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남의 집에는 빨리 크더라.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오랜만에 보면 또 빨리 네. 큰 거 같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이러다가도 금방 기술 격차는 금방 해소되는 게 이 네. 업계의 특성이라서 맞습니다. 5년인지 5개월인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가 그쵸.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이 아이온큐가 또 이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손실폭도 좀 커지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 좀 향후 주가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사실 매출 성장은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적자는 당장은 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팀장님이 말씀 주신 쿠팡이라던가 네. 처음에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적자 보고 그러니까요. 시작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저는 존속이 가능할지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테슬라 생각해 보시면 얘네도 맨날 적자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흑전 처음 한 게 202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여의도 들어오고 한 몇 개월 있다 테슬라를 처음 들었는데 꿈의 기업 같았는데 그 흑전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 동안에 사실 얘네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두 기업 다. 그래서 일단 자금을 계속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 적자가 나더라도 있고 성장이 계속 가시화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적자 자체는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긴 합니다. 근데 향후 주가만 놓고 보면 이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복일 것 같은데 성장에 점수를 줄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하겠다가 아니라 그 성장의 환경 네. 조성이 되느냐. 네.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모든 게 다 오르고 모든 이야기를 해도 다 네.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되게 너그러운 시절이 있고 네. 2022년처럼 이제 금리 한참 올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줄 때가 또 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는 사실 이 기업이 결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없어질 것 같냐 아니냐,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결국 이거를 사고 팔 때는 결국 올해 이 종목의 주가만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땐 무섭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또 엄청 무섭게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는 감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큰일 났다 싶으면은 손절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투자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AI 관련된 거는 지금 다들 좋게 보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하나 짧게 궁금한 거는 네. 그 이번 주에 이제 환경 말씀하셔서 그런데 금리 인하 하잖아요. 거의 네. 뭐 100%. 네네. 그럼 금리 인하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최소 2번, 올해 네. 3개월 동안 2번, 그리고 3번의 금리 인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가 만약에 네. 3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 얼추 조금은 반영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월이 약간 막 신중하게 네. 우리 말로 2번 정도가 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환경이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환경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분 상해제가 이제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기분 상해제. 네. 아,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이미 3번 내려줄 거로 너무 생각을 큰 죄 하고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금리를 사실 내려주면서 경기가 뭐 침체 이런 것도 아니고 물가가 세게 안 오른다 하면은 사실 2번 내리는가 3번 내리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너 3번 해주기로 했는데 왜 2번밖에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올 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중에는 뭐가 나쁜가요? 괘씸죄랑 기분 상해제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괘씸죄가 더 세긴 한데 네. 기분 상해제도 가볍게 이제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 네. 지난주에 괘씸죄가 나왔고요. 맞아요. 이번 주 초에 이제 기분 상해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IMQ는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투자 전략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또 이제 매수 상위 톱 20 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서학개미 매수상위 톱 20 먼저 1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 6위까지는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말 사이여서 그렇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좀 고차가 되는 모습이 1, 2위가 교차가 되다가 맞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1, 2위가 좀 자리를 잡았죠. 고정화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5, 6위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7위에 시놉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새롭게 네. 올라왔죠. 바로 올라왔고요. 주가 변동성도 좀 있었는데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좀 11위에서 2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에서 20위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확실히 변동성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매수 금액 자체가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알파벳의 주가가 좋은데 11위권으로 지금 이탈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오라클이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죠. 부분들 네. 있었고요. 그렇죠. 코어 위브도 다시 또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인수합병에 관련된 부분에 있었는데 경쟁자 일단 넷플릭스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비트마인을 좀 먼저 리뷰를 함께 해보는데요. 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보유량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 비트마인도 AI 관련된 어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인, 크립토에서 우리 본질은 요거가 딱 밑바탕이야 라고 했는데 주가 급등 최근에 어떻게 보셨고 또한 월드코인 뭐 요즘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있어서 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나와서 아마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그 기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또 편입이 안 됐잖아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느낌이 스트래티지가 보여준다면 이거는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게 일단은 여기 기업의 센티먼트를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톰 리 네, 그분이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제 이거 얘기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스트래티지가 처음에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처음에 팔던 기업이라면 여기는 비트코인 관련된 채굴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채굴인데 채굴은 생산성이 거의 이제 그 수익성이 거의 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 수준 위를 유지해야지 좀 채산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투자 전문 회사로 두 기업이 다 컨셉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엄청 가격이 올랐다가 사실 엄청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 뉴스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어쨌든 코인이라는 게 어쨌든 변동성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또 자산이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이더리움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시선을 완전히 강탈해 놓은 그런 상황으로 네.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 비트마인은 우리 옥둥이 분들이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변동성이 요거는 좀 조심해서 아. 네,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는 네네. 게 차트 보시면은 느낌 빡 오실 거예요. 사실 상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라고 보시면은 네. 그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양적 컴퓨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센티먼트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코인 가격이 네. 좀 담보를 해줄 텐데 그 구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일단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간이 허락을 한다 그러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허락을 안 할 때가 네. 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럼 이게 증시도 증시인데 크립토하고도 겹쳐져 있고 네. 뭐 그 투자의 환경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를 때는 너무 이 도파민을 팍팍 줄 것 같아서 그쵸.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다가 또 네. 떨어지고. 그럴 때는 뭐 세상이 무섭지 않죠. 아, 세상이 무섭지 않을 수 하이리스크, 있는데 하이리턴. 무서우면 엄청 무서울 수 있겠네요. 무서우면 이제 손발이 떨릴 정도로 무서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비트마인 또, 알아봤고요. 그렇죠. 이어서 또 시놉시스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시놉시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대중국 네. 글로벌 설계 자동화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 많이 떨어진 네.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원래 4대장으로 이제 뭐 지멘스라던가 네. 케이던스 이런 것들이랑 꼽혔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업 하나를 인수를 최근에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3대장 중에 거의 뭐 점유율 1위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매출이랑 EPS 같은 경우에 다 시장 예상치를 조금 좀 만족을 못하는 약간 낮은 수준을 나왔고 매출은 가이던스를 높게 줬는데 EPS 가이던스를 좀 낮게 줬어요. 근데 주가에 직격탄이 네. 좀. 근데 요즘 보시면 사실 살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굳이 얘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들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라클도 있고 이제 도파민을 발산하는 종목들이 널렸는데 네. 얘는 숫자를 내야 되는 기업인데 숫자 안 나오는데 아, 굳이 눈길을. 굳이 그쵸? 근데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하고 네. 옥둥이 서학개 분들도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 저가 매수인가요? 일단 서학개미 분들의 네. 좀 패턴을 저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 가격이 오르는 거를 일단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네. 가격이 급락한 거를 또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떨어졌네요, 매수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32% 할인. 네. 여러분 할인 중입니다. 네. 네. 3개 사면은 하나 공짜. 네. 3+1 네, 네, 네. 다가 믿음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똑같은 종목을 한다 하면은 3주 살 거, 아니 2주 살 거 3주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0% 할인이라고 하니까 오 아주 완전 와닿아요. 네. 믿음만 있으면 30% 할인. 아니, 백화점인데 아울렛 가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울렛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울렛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편의점 가서 우리 뭐 음료 살 때도 와, 그게 있으면 와. 일단 눈이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 뭐 100%는 아니긴 하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연구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놉시스가 인수한 게 또 이 엔시스를 인수를 했죠. 예, 이 반도체 설계 자동화를 넘어서 좀 포트 다변화 이거 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그 이스라엘 기업 인수한 거라던가 양자 컴퓨팅 기업이 옥스퍼드. M&A 하는 네. 게 어쨌든 이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연결하려는 노력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중장기로는 성장 기대하는 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어쨌든 뭐 인수한 기업이 사실 뭐 그냥 스타트업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4개 중 빅4 중에 하나를 그냥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 저변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았고 가이던스도 네. 사람들이 지금 가이던스를 계속 팍팍 올리는 거를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좀 믿음을 약간 저버리는 걸 했기 때문에 단기 주가로는 사실 재미없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은 살 게 너무 많고 네.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초점에서 조금 밀려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30% 할인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네.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거는 뭐 네.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뭐 어쨌든 이게 반도체 업황이랑은 뭐 동행하겠죠. 네. 반도체 관련 기업이니까. 근데 그쵸. 반도체도 어쨌든 요즘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톤업도 분명히 되고 네. 있고 AI 관련은 되게 견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레거시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옛날 반도체라기 좀 그렇지만 기존의 AI 전의 반도체들은 수요가 그렇게 좋진 않다가 이제 네.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점점 이제 좀 생기려고 하는 중이라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할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긴 합니다. 당분간 좀 구경은 남들 파티할 때 구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매수 상위 톱20 살펴봤고요. 저희 채팅창 잠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양자가 되고 싶다고, 뭐 연도님께서는 워렌 버핏의 양자가 되고 싶다. 김재민님께서는 젠슨 황의 양자가 되고 싶다. 젠슨 집의 막내 아들, 저희 다 같은 마음 아닐까. 아유, 뭐 그 집에 네.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비트마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기술적 뭐 낮잠이다, 뭐 이런 기술적 취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팅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 아직까지 시간 남았으니까요. 활발하게 인사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또 저희 이 연구원님께서 이 중요한 부분만 톡톡 집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이슈픽, 마지막 이슈픽이죠? 네, 지금 엔비디아가 네. 좀 장 전에 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견제 부분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미국과 중국은 원래도 좀 관세니 뭐 수출 제한이니 좀 밀당하는 뭐 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밀당을 하고 네. 좀 심했잖아요, 그게. 근데 이번에 딱 집어서 이 특정 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 기업 2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직후에 나온 조치라서 결국에는 맞불 작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 중국 네. 쪽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조치를 반차별 조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국 반도체와 AI 산업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좀 반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절대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맞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 네. 이렇게 되면 양국 간의 기술 전쟁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술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그런 갈등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 등 이런 부분들 하는 것도 같이 있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쵸, 한번 살펴보는 게 살펴볼까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이 엔비디아 지금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하면서 그쵸. 2020년에 인수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협상 중에 엔비디아 제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오픈 AI 관련된 거 얘기하면 아이온큐였죠. 얘기를 하면서 멜라노스를 인수했다 엔비디아 네. 생태계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차별 금지 조건을 불이행했다. 네.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했다. 요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AI 칩 수출 제한에 추가적인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러한 부분이고 네. 지금 계속 약간씩의 등락은 있지만 그쵸. 2% 정도 맞아요. 하락하는 하락을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수나 AI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여지는데 네. 결국엔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TI나 온세미컨덕터의 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까지 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의 발목 잡기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거 하겠다는 거는 중국 이 반도체하고도 연관이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 거는 네. 그건 뭐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인정을 하겠죠. 네. 그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사실 계속 괴롭히고 있긴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립도를 좀 올리려는 거랑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기술력이 높은 게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둘 다 뒤쳐져 있다면 기술력이 높지 않은 것부터 네.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좀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미국이 계속 뭐 수출도 잘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 지어놨는데 거기에다가 반도체 장비 들어 장비 못 넣게 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히는 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자꾸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괴롭혀서 못하느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게 뭐 네. 당장에 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움직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AI 관련된 네. 주식종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보다 조금 없는 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따라갈 여지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력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미국의 어쨌든 모든 자본과 기술이 다 집약되어 온 게 네. 엄청나게 길게 지속이 됐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를 가지고 싸우고 있긴 하지만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다 만들어주고 네. 미국은 R&D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술은 사실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는 제조업을 갖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기술력을 올려야 되고 아마 그런 노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표면화되는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죠. 아까 중국 주식도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지금 오늘 삼전하고 하이닉스 다 좋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모습도 그것 때문인데 만약 이런 이 치고받기식 밀당 네. 또는 진짜 서로 때리고 펀치를 주고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글로벌 전체로만 놓고 보면 바람직한 상황은 네. 아니겠죠. 최대 효율을 달성하려면 분명히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 전담하고 네.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 전담해야 되는데 그렇죠. 설계하는 사람이 만들 거도 할 건데 그럼 어. 이제 만드는 사람이 그럼 설계도 해볼까 이런 식이라서 어쨌든 이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10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돈을 나라마다 많이 뿌렸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공급망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던 게 좀 하나씩 끊어지고 있는 네. 과정 중 하나라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만드는데 단가 올라갈 거고 비효율성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할 거 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이라면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요할 텐데 위협 요인도 분명히 있고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부터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거도 이제 그쪽 일관도로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나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기술력이 엄청나게 HBM 이런 네. 것들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점차 벌어지는 것만 담보가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문제점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사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공장이 네. 많이 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릴지 아니면은 뭐 장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갖다 넣을지. 저번에 금지 조치 받은 다음에 유예기간 120일 줬거든요. 그 안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안 되면은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위험 요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이제 자립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경쟁사들 이전에는 우리가 엄청 경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들이 이제 경쟁에 좀 뛰어들게 되면은 경쟁 더 치열해지면서 가격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네. 연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주픽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AI가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어우, 힘들. 미국이 좋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저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옥둥이 분들은 간략하게 그리고 맞아요. 딱 이게 좋다 이런 살짝 티 같은 그런 저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좋은 건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건 미국이 알겠습니다. 좋다. 머리 아픈 거는 뭐 트럼프나 시진핑 두 분이서 좀 알아서 해주시고. 맞아요. 저희는 네. 일단 미국 주식 네. 주식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두고 있는데 또 이 고위급 무역 회담을 또 앞두고 네. 있잖아요. 이 양국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나 제재를 하고 좀 보복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좀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1일차 끝났는데 사실 뭐 엄청 큰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관세 협상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다 갔는데 트럼프 갑자기 자기 SNS에다가 막 올리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우려하던 것보다는 결과가 그래도 잘 네.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렇게 으르렁 대는 게 이콜 무조건 파국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최근의 경험을 통해 일단 요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협상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좀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기대를 하고 싶고요. 네. 일단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어쨌든 협상을 잘 타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좀 행복회로를 돌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진짜 싸우려고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복을 주고 받는다는 건 사실 협상을 할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은 사실 아니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좀 행복회를 좀 돌리고 싶고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협상 주도권 잡고 싶어서 서로 이제 펀치를 날리는 과정이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만약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미친 거 없다라는 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내적으로 지지를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두 주체 모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포석으로 좀 깔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엄청 완전 파국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큰 두 사람이 몸은 막 이러는데 하는 거 보면 결국 둘이 악수하고 포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유치해서 유치원생 같아요. 뭐야, 지금 개그하신 건가요? 유치해서 유치원생 같다. 70대 유치원생. 라임이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연구원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지금 5% 정도 시간 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이 테슬라는 좀 저희 옥둥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는 길게 보면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고 일단 길게 생각을 보면 하고 좋다. 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에 반복이긴 한데 비싼데 싸다. 비싼데 싸다. 절대적으로 비싼데 옛날보다는 세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이 어쨌든 이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준기 연구원님이 그랬잖아요. 바깥 일을 좀 줄이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바깥 일을 하고. 그냥 이제 집안일 열심히 하시면은 더 뭐 이미 좋은 주식이지만 어쨌든 브로드맵을 굉장히 광활하게 또 내시고 이제 전기차보다는 옵티머스라던가 이런 것들로 분명히 좀 방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주가도 좀 보상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입니다. 결론을 내면은 가화만사성이에요. 바깥 일을 조금 줄이시고 집안일을 좀 열심히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요즘에 계속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뭐 저희 집으로 따지면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가서 놀면은 괜찮다. 안 하고 나가면 이제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얘기까지 들어왔고요. 오늘 정말 너무나도 알차게 그리고 이렇게 딱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옥둥이분들이 많이들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미주픽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